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 연예계에서 요즘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배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장원이라는 배우인데요.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지금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어요. 혹시 2023년에 대박났던 장상사라는 드라마 기억나시나요? 한국에서도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푹 빠져서 보셨던 그 드라마 말이에요. 장원이가 바로 그 드라마로 일약 스타가 된 배우인데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중국 네티즌들이 지금 이 배우를 두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난리가 났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장원이가 어떻게 유명해졌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2023년 7월에 방영된 장상사는 중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정말 엄청난 화제작이었어요. 중국 전체 드라마 중 유효 조회수 2위, 사극 드라마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고 한국에서도 넷플릭스 방영 당시 시청률이 폭발적으로 올랐죠. 장원이는 여기서 서영창현이라는 캐릭터를 맡았는데 한국 시청자들도 이 캐릭터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여주인공을 100년 동안 찾아다니는 헌원의 왕자 역할이었거든요.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장원이 눈빛 미쳤다, 창현 오빠 사랑해 이런 댓글들이 폭주했었고 중국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남자 어디 없나 하면서 난리였어요. 특히 절망적이고 집착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정말 압권이었다고 양쪽 다 극찬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확 바뀌기 시작한 게 2024년부터예요. 류죽이라는 드라마가 나왔는데 사실 한국 시청자들은 중국 현지 반응을 모르니까 장상사만큼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볼만하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평가였어요. 중국 드라마 커뮤니티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왔는지 아세요? 이게 정말 장상사에서 창현을 연기했던 그 배우 맞아? 1년 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이런 현지 반응을 모르던 한국 팬들은 여전히 장상사 때가 워낙 완벽했으니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특히 여주인공 왕초연과의 연기 호흡에서 중국 네티즌들이 완전히 실망했어요. 왕초연이라는 배우도 원래 중국에서 연기력으로 많이 까이는 배우였거든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오히려 왕초연이 훨씬 나아 보였다는 거예요. 중국 온라인에서 이런 댓글이 화제가 됐어요. 여배우한테 산업재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신랄한 비판인지 아시겠죠? 중국 드라마 팬들이 이런 말까지 할 정도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던 거예요.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더 차가워진 건 금수안녕부터였어요. 이때부터는 아예 기대를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국 현지 분위기를 전혀 모르던 한국 팬들은 장원이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장상사 때 그 감동이 있으니까 라며 여전히 너그럽게 봐주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온도차였던 거죠. 중국 드라마 팬덤 문화를 아시나요? 보통 남자 배우들한테 엄청 관대해요. 조금만 잘해도 완이 오빠 최고, 우리 완이 잘했어. 이런 식으로 무조건 보호하고 띄워주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금수안녕에서는 그런 팬들조차도 변명할 수 없을 정도였나 봐요. 중국 온라인에서 대사를 왜 교과서 읽듯이 해? 감정이 전혀 안 느껴져?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더 충격적인 건 중국 팬들이 장상사 때 그 감정은 어디 갔지? 라고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과 1-2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어서 중국 네티즌들이 정말 당황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현지 반응을 알리 없던 한국 팬들은 장상사 창현이 너무 완벽했으니까 다른 역할이 아쉬워 보이는 건 당연하지라며 계속 이해하려고 했어요. 사금에 와서는 중국 네티즌들이 아예 포기 모드로 들어갔어요. 드라마가 시작되기도 전에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또 그런 내용이겠지, 기대 안 한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반면 이런 분위기를 전혀 몰랐던 한국 팬들은 여전히 장상사 창현 오빠 보러 간다면서 애정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정말 극명한 차이였죠. 중국 네티즌들이 예상한 대로 또 똑같은 패턴이었다고 해요. 여주인공 곁에서 숨은 정체를 가진 채로 지켜보다가 위험할 때 나타나서 구해주는 뻔한 스토리 말이에요. 중국 온라인에서는 금수안녕이랑 여주인공만 바뀌었네, 이거 연결고리 게임 할 수 있겠다, 이런 신랄한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정말 안타까운 게 중국에서는 이런 드라마들이 모두 대형 플랫폼에서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서 만든 작품들이에요. 그런데 중국 시청자들이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거죠. 이 상황을 더 깊이 파보면 중국 연예계 내부에서도 장원이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국 연예계 소식통들이 전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장상사 이후 장원이의 몸값이 한때 10배 가까이 뛰었대요. 그런데 류죽이가 참패하면서 제작사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국 드라마 제작사들은 투자 회수에 정말 민감하거든요. 더 심각한 건 중국 온라인 플랫폼들의 반응이에요. 텐센트나 아이치이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는 이미 장원이 주연작들의 홍보 예산을 대폭 줄였다고 해요. 금수안녕 같은 경우는 원래 대대적인 마케팅을 계획했는데 류죽이 반응을 보고 조용히 방영했다는 후문이 있어요. 중국 연예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데이터 중심적이에요. 시청률, 온라인 토론량, SNS 언급 횟수까지 모든 걸 수치화해서 배우의 가치를 평가하거든요. 장원이의 경우 이 모든 지표가 장상사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평가예요. 특히 중국에서는 배우의 연기력보다 상업적 성공을 더 중요하게 봐요.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작품이 망하면 다음 기회를 얻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장원이가 지금 정확히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한국 팬들은 그래도 장상사에서 그렇게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에서는 그건 이미 과거의 일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주류예요.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장원이 관련 분석 글들을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중국 네티즌들도 이 현상을 신기해하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지 여론을 모르던 한국 팬들은 연기 스타일이 역할마다 다른 거 아니야? 창현이 워낙 특별했으니까 라고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이미 훨씬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중국 팬들의 분석에 따르면
장상사의 서염창현은 정말 특별한 캐릭터였다는 거예요. 100년간 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집착적이고 극단적인 사랑을 하는 역할이었잖아요. 이런 비정상적인 캐릭터에서는 장원희가 정말 빛을 발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 네티즌들이 지적하는 건 최근 작품들의 남주인공들은 모두 평범하고 선량한 캐릭터들이라는 거예요. 중국 댓글을 보면 평범한 역할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건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인데 장원희는 그게 안 된다는 분석이 많아요. 중국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는 연기의 폭이 너무 좁다, 특정 유형의 역할에서만 빛나는 배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 연예계 소식통들이 전하는 얘기를 보면 더 재미있어요. 장상사의 성공이 오히려 장원희에게 독이 되었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이런 심층 분석을 알 리 없던 한국 팬들은 장상사가 너무 성공했으니까 비슷한 작품 많이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중국에서는 이미 이걸 배우의 성장 한계로 진단하고 있었어요. 2023년 그 드라마로 엄청난 주목을 받으니까 중국 제작사들이 앞다투어 비슷한 로맨스 드라마 주연 제안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로맨스 드라마의 남주인공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역할이라는 거죠. 중국 네티즌들도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로맨스 드라마는 연기력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정반대다 라는 댓글이 많이 보여요. 중국 온라인에서는 평범한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게 가장 어려운 연기라는 분석도 나와요. 장상사의 서염창현처럼 극단적인 캐릭터가 아니라서 오히려 더 높은 연기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2023년과 2024-2025년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다는 의견이 대세예요. 이번 장원희 사건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의 배우 평가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도 확실히 드러났어요. 정말 흥미로운 문화적 차이거든요. 한국 드라마 팬들은 보통 문화가 강해요. 한번 좋아하게 된 배우가 있으면 웬만해서는 계속 응원해주는 편이죠. 장상사에서 창현이라는 캐릭터에 푹 빠진 한국 팬들이 이후 작품들에서도 그래도 우리 완이 오빠니까 하면서 애정으로 봐준 것도 그런 이유예요. 하지만 중국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중국 네티즌들은 훨씬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요. 과거의 성과는 과거일 뿐, 지금 당장 보여주는 연기가 전부라는 식이죠.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중국 연예계의 현실이에요. 특히 중국은 시장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신인 배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시청자들의 눈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는 한 번 실수하면 바로 대체제가 나타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중국 팬덤 문화예요. 한국은 팬들이 배우를 끝까지 감싸주려고 하는데 중국은 팬들조차도 실망스럽다고 솔직하게 말해요. 심지어 장원희 팬클럽에서도 장상사 이후 작품들은 변명할 수 없다는 글들이 올라왔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이런 반응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팬이면 무조건 응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진짜 팬이라면 냉정한 비판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화가 있어요. 이런 차이 때문에 같은 배우를 두고도 한국과 중국의 평가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장원희는 어쩌면 이 문화적 차이의 희생양이 된 셈이죠. 최근 중국 연예계 소식을 보면 장원희가 현대 드라마로 장르를 바꿔서 작품을 찍고 있대요. 조춘청랑이라는 현대 로맨스 드라마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에요. 장르를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 라는 댓글이 많거든요. 반면 이런 냉혹한 현지 반응을 모르는 한국 팬들은 아직도 새로운 장르에서 다른 매력 보여줄지도 모르잖아. 기대해보자 라며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인식 차이네요. 정말 안타까운 건 중국에서 불과 2년 전만 해도 떠오르는 스타였다는 거예요. 중국 팬들도 그때 그 잠재력이 어디 갔을까? 라고 아쉬워하고 있어요. 중국 네티즌들은 과연 장원희가 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